안녕하십니까. 황부영입니다. 마케팅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짜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의 변화를 감지하는 건 중요하다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트렌드 변화가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만큼 사실은 기업의 입장이나 전략적인 위상에 따라 그 활용 방안은 또 대처 방안은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트렌드 변화와 마케팅 대응이라는 주제로 처음 강의는 각 기업의 조건, 여건에 따라 그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변화와 마케팅 대응. 먼저 경쟁 전략 관점의 얘기입니다. 경쟁 전략이라 함은 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변화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1등 기업은 1등 기업 나름대로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 나름 트렌드나 어떤 변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트렌드란 얘기를 굉장히 우리는 많이 합니다. 트렌드. 실제로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트렌드 관련한 서적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렌드란 그렇게 한 해 한 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유행과 트렌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인데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일반적으로.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처 이렇게 트렌드를 나눠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패드, 보그, 패션, 트렌드, 메가 트렌드 이렇게 나눠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패드는 한때 유행했으나 사라진 유행을 뜻합니다. 트렌드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를 인정받고 살아남아서 꾸준히 뭔가를 추동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메가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떤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를 할 때가 있고요. 혹은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다라는 좀 그런 강한 의미의 뜻도 되겠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가 깊어지고 확산되면 결국은 컬처, 문화가 된다라고 보는 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패드, 보그, 패션, 트렌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드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라진 유행이에요. 보그는 사라지진 않았으나 이것도 그다지 퍼지지 못했다. 패션은 특정 집단이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좀 작은 규모의 유행입니다. 그걸 넘어선 게 트렌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위상, 우리가 1등이다, 2등이다. 위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트렌드 변화가 중요하고 트렌드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이게 어떤 기업이든 골고루 적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위상에 따라 분명 쓰임새도 다르고 활용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양적인 경영 자원이 크다, 적다. 양적인 경영 자원이니까 리소스죠.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돈. 마케팅 비용이 많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이 풍부하다. 이쪽 종축은 질적인 경영 차원입니다. 질적인 경영 차원이라 함은 마케팅 리소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질적 경영 자원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이미 확립된 소비자 인식상 강한 긍정적인 연상을 주는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적 경영 자원도 크고 질적 경영 자원도 높다는 건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쓸 수 있고 동시에 확보한 브랜드도 강한 게 있다. 그럼 당연히 리더가 되는 거겠죠, 리더가.
자, 그 축으로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양적인 경영 자원은 비록 리더만큼 있지는 않지만 확보된 브랜드나 기술력이 있다 측면 공격하는 그런 추격자가 될 것입니다. 자, 리더를 빼고는 나머지 축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이 경쟁자들은 다 추격자가 되겠죠. 다 추격자가. 특히 이 팔로우에 해당하는 양적 경영 자원도 풍성하지 않고 질적인 자원도 좀 모자라는 이런 기업들. 게릴라전을 흔히 수행한다고 하는 이 팔로우들은 추격자 중에서 언뜻 듣기에는 뭐 굉장히 좀 뭐 불쌍해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팔로우 게릴라전. 아닙니다. 한 카테고리, 한 산업 분야에 1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가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94억의 기업은 다 팔로우예요.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팔로워는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리더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리더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소소한 유행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드라이버가 걸려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트렌드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트렌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본인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로 그 트렌드를 장악하려는 그런 공격적인 방어가 1등 기업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많은 1등 기업이 1등의 위상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는 1등이란 위상에 안주하다 보니 이런 공격적 방어, 자신들의 기존 제품은 조금 깎아먹더라도 쉐어를 깎아먹더라도 전체적으로 합을 키우는 이런 공격적 방어에 게을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다 싶으면 기존의 본인의 브랜드가 아닌 그 트렌드에 걸맞은 새로운 브랜드, 세컨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흔히 선견을 본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세컨 브랜드를 도입하는 결단을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특정 상표를 검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중주인 소주는 어느 나라의 대중주와 달리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수가 낮아졌습니다. 위스키나 보드카나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중주가 도수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소주는 저도주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트렌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1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트렌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트렌드에 걸맞은 세컨 브랜드를 도입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시장에서의 1등의 지배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주 시장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가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는 그런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경쟁을 넓게 보려는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크맨으로 대별되던 그런 포터블 뮤직 디바이스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워크맨 시장이 사라진 건 당시 워크맨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다들 생각했던 예를 들면 아이와다, 샤프다 여기에 당한 거 아니죠. 뭐였습니까? MP3 플레이어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음악을 하이파이든 그렇지 않든 나한테 밀착해서 일상생활에서 듣고 싶다라는 욕구는 그런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강해져 왔습니다. 이때 워크맨을 담당하던 마케터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워크맨이나 이런 제품은 음질을 충실하게 재생해 주는 것이고
MP3 플레이어는 음질 자체를 깎아서 하는 압축 파일이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경쟁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있어서 둘 다 포터블 뮤직 디바이스였던 겁니다. 주는 혜택이 똑같다면 형태와 상관없이 경쟁이란 점, 트렌드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중소도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멀티플렉스 극장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 그 극장처럼 단관 극장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위치해 있고 뭐 교통은 좋으나 뭐 주차 시설도 조금은 불충분했던 그런 식의 극장이 일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관 극장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듯이 대부분의 관객이 뭐 데이트를 즐기는 뭐 커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주로 젊은 층들이겠죠. 그런데 비디오가 생기고 뭐 DVD가 생기고 했어도 영화 시장 자체가 그다지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 시장은 오히려 커가고 있었어요.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일본의 단관 극장에 관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관찰을 해본 겁니다. 관찰을 했더니 이 젊은 남녀들, 청춘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즉 경제의 발전에 따라 20년 전, 30년 전과는 다르게 이 친구들이 데이트를 할 때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극장 주인은 동영상 콘텐츠를 본다는 콘텐츠만 주목했지 이 극장에 오던 대부분의 젊은 데이트 커플이 경제 수준의 발전에 따라 데이트할 때 차량을 갖고 오는 게 트렌드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잊고 있었던 거죠. 잘 자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면 이 데이트 커플은 극장에 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차 몰고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중소도시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천문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조용하고 얘기하기도 좋더라는 거죠. 이제 그 트렌드를 파악한 일본의 중소도시의 극장은 그 대응책으로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만 흔히 말하는 커플석을 도입했습니다. 비록 교통편 자체를 좋게 할 수는 없어도 주차 공간을 좀 좋게 하고 커플석, 이 컵홀더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네 같은 그렇게 함으로써 천문대로 빠져나갔던 고객들을 조금은 돌려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리더 기업은 트렌드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트렌드 흐름에 따라 똑같은 혜택을 주는 다른 업태가 있다면 그것도 경쟁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쟁의 분석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게 리더 기업의 트렌드 활용의 또 하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더를 제외하고 니치든 챌린저든 팔로워든 이들은 그러면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측면 공격을 위해서, 즉 양적 자원은 1등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떤 기술력이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하는 추격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겁니다. 이 측면 공격을 해서 1등과 싸우고 싶은 추격자들은 트렌드나 패션이나 보그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역설적인 답입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 마케팅에서 본질을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포피 믹스 아니겠습니까?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 네 가지 마케팅의 본질의 축 중에서 한두 가지를 특화하는 것이 이 측면 공격을 하는 추격자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격을 특화하거나 제품을 특화하거나 유통을 특화하는 겁니다. 흐름에 지나치게 편승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제는 글로벌한 IT 기업, 컴퓨터 기업으로 성장한 델입니다. 델은 그러면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프로모션 중에 어떤 걸 특화했습니까? 유통을 특화한 겁니다. 유통을 특화한 겁니다. 이들이 흔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온라인 유통을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당시 델이 창업하고 시작할 때는 온라인 시장, 온라인 이커머스가 그렇게 대세가 아니었어요.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디에 주목한 겁니까? 유통에서 특화로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니드, 좋은 품질의 컴퓨터를 이왕이면 비싸지 않게 사고 싶다라는 그런 니드를 충족한 겁니다. 통신 판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단계를 상당 부분 생략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노렸던 건 유통 특화, 결과적으로 가격 특화까지도 가져왔죠. 유행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본질적인 니드를 충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실현해낸 거고요. 부산역 사진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KTX 부산역 옆에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측면 공격으로 성공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이 토요코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호텔의 본질적인 역할은 뭡니까? 고객, 소비자에게 호텔이 주는 본질적인 혜택은 뭡니까? 여행객, 출장객들이 편히 쉬는 숙박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호텔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쟁이 격화하면서 상당수의 많은 호텔들은, 대부분의 호텔들은 이 호텔의 본질적인 기능인 숙박과 휴식이 아니라 다른 부가 기능으로 사실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호텔은 오히려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아니, 여행객들, 출장객들 편히 쉬는 곳인데 왜 그래야 되죠? 이 토요코인은 그래서 그 본질에 충실한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점 위치 자체가 역입니다. 기차역 혹은 전철역입니다. 호텔의 부대 사업에 통해서 돈을 버는 부대 시설은 다 없습니다. 바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프론토에 가시면 컨시어지 서비스 없습니다. 도어맨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프론트만 있고요. 식당도 조식, 아침만 투숙객들이 셀프 서비스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다 보면 쌉니다, 아주. 일본, 중국, 한국에서 대단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추격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호텔이 굉장히 부티크 형태로 변하고 있더라. 그런 유행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호텔업의 본질, 숙박업의 본질로 승부 걸었고, 그런 승부수는 충분히 보답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뭐 한 카테고리에 100개의 기업이 있다면 한 94억에는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양적 자원도 불충분하고 질적 자원도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게릴라전을 수행할 때 기본적인 키워드는
잊지 마십시오. 계륵입니다. 계륵. 내가 혼자 먹으면 뭐 충분히 맛있는데 그렇게 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뺏으러 오지 않을 정도 되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나만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려면 매우 기동성이 높아야 되고요. 트렌드 변화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트렌드까지 간, 즉 어떤 현상이 패드 보그지나 패션지나 트렌드까지 갔다. 그거 포착해서 하겠다. 이미 늦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갈지 안 갈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행한다 싶으면 재빨리 그것을 우리 마케팅 테마로 가져오고 활용해야죠. 그런 기동성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흐름, 하위 문화에 주목하고 나만의 구역을 딱 설정하는 겁니다. 10여 년 전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퓨마라는 브랜드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힙합, 레게가 뜰 때 그 유행을 딱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옷,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로 일정 정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게나 힙합이 모든 젊은이가 하는 그런 메가 트렌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하고 그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유행으로 마케팅 테마를 삼고 하는 기동성 있는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런 게릴라전에서는 잊지 마시고 조금만 유행한다 싶으면 내 거로 가져오고 활용하는 그런 과단성과 기동성이 필요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국산 컴퓨터가 그다지 인정 못 받았을 때 지금은 엄청난 브랜드로 성장한 삼성 컴퓨터는 그때 삼성 그린 컴퓨터로 어찌 보면 게릴라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유행이 뭐였습니까? 에콜로지, 에코 이런 거였어요. 그때 과감하게 삼성 그린 컴퓨터라고 에콜로지 이런 환경 친화적인 거를 강조하는 이름을 쓰면서 그거에 관련된 한두 가지 기능만 갖고 훅 치고 나왔던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1등과 직접 싸워야 되는 전면전을 수행하는 2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중요한 게 1등보다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1등보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 시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익숙하고 써봐도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오랜 기간 1등한 거 아닙니까? 굳이 바꾸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각, 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 당시의 흐름, 트렌드, 중요 가치를 파악하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이트는 환경 문제,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던 90년대 초중반에 깨끗한 물이라는 테마를 갖고 옴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맥주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등보다 더 나은 제품이 아니라 트렌드를 장악하는 그 트렌드를 가지고 1등을 버릇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단성 있는 전략으로 성공했죠. 아파트 시장에 레미안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한참 호황기 때 모든 거에 브랜드가 붙던 시대입니다. 노 브랜드는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현대아파트다, 대우아파트다, 삼성아파트다 다 회사 이름 쓸 때 제일 먼저 아파트에도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오로지 그것 하나입니다. 다 브랜드를 붙이는 브랜드 융성시대에 브랜드를 붙였다는 그 트렌드를 장악한 거로 1등과 역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1등은 트렌드에 새 브랜드를 도입해야 된다. 경쟁을 넓게 봐라. 전면 공격할 때는 소비자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트렌드를 캐치해서 싸운다.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이 측면 공격의 원칙이다. 패션을 활용하고 치고 빠져야 되는 기동성이
게릴라전은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어떤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를 활용하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건 우리 회사의 위상에 따라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식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